확진자가 전주에 비해 2배가량 늘었습니다.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오늘부터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까지 확대됐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집무 공간을 6평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기존 집무실은 소통을 위해 직원 회의실로 바꿨는데 여러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운수회사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진화됐지만 방화 원인 등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인 외래 거북들이 도심 연못 등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늑대 거북은 청주에서 올해 처음 발견됐는데 포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심상치 않은 가운데 지난 주말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했고 오늘도 오후 4시 기준 645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는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까지 확대되는데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추가 접종이 중요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996명 발생하며 전주 주말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주간 확진자 수는 최근 한 달간 5배, 특히 지난주 7,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주보다 2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도내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도 44%를 넘어서 전주보다 27%포인트 넘게 증가했는데 이 비율이 75%를 넘기면 비상체계 전환을 검토합니다. 이렇게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면서 4차 접종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면역 저하자에 제한됐는데 오늘부터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시설 관계자들까지 확대됐습니다. 거의 50대 이상이 아무래도 지병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좀 위험해서 좀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고, 특히 노숙인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에 계시는 분은 방문하여 접종할 예정입니다. 3차 접종까지 완료한 확진자이거나 고혈압이나 당뇨 등 이미 알려진 기저질환자의 경우 모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난 접종에서 손발 감각 이상 등 신경계 증상이나 심근염 등의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면 접종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기저질환 분들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만 이제 1, 2, 3차 접종을 받았을 때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든지 심근염, 심낭염이라든지 아니면 신경계 부작용이 있으셨던 분들은 접종을 피하시는 것이. 도내 4차 접종 확대 대상은 27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방역당국은 감염 취약시설 방문 접종 등 고위험군 중점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도지사 집무실을 오픈 회의실로 개방하고 자신의 집무 공간은 6평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도정 혁신을 위한 파격이라는 긍정평가 속에 도지사의 즉흥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새 집무실, 면적은 20제곱미터 6평에 불과합니다. 비서실과 집무실 사이 직원들이 결제 대기 장소로 잠깐 앉아있던 좁은 공간에 책상과 탁자만 놓고 집무실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전체 도청의 변화, 또 전체 충청북도의 변화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나서부터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고. 역대 지사들이 집무실로 써왔던 넓은 공간은 직원 누구나 쓸 수 있는 회의 공간이 됐습니다. 도지사가 넓은 안방을 내주고 스스로 문간방으로 옮긴 셈입니다. 새 지사의 결단은 도청의 직원들이 회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판단 때문입니다. 직원들과 회의할 수 있는 공간, 또 직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전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집무실 축소는 관사 폐지와 야외 취임식에 이은 김영환 지사 특유의 탈권위 혁신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좋게만 볼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직무실을 개방한다. 이게 먼저가 아니고 직무실의 기능을 먼저 검토를 해서 직무실의 비전과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한 이후에 집무실 축소가 민선 8기 도정 혁신의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취임 초 깜짝 이벤트에 그칠지는 창조적 혁신 마인드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오늘 청주의 한 운수회사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방화 원인 등 의문점이 남아있는데요.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미평동에 있는 한 버스 운수 회사입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이 회사 버스 기사인 60대 A씨가 기숙사가 있는 사무동 건물 2층에 방화한 겁니다. 용의자는 창고 안에 따로 숨겨두었던 휘발유를 갖고 2층으로 올라가 회의실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A씨는 노동조합 위원장인 70대 B씨와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갑자기 자신의 몸과 주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 같다고 직원들은 말합니다. 아무 얘기도 없이 라이터에 불을 피길래 위원장님은 도망 나오시는데 너 같이 죽어야 된다고 허리띠를 잡고 거기서 몸싸움을 했나 봐. 위원장님이 허리띠도 뭐고 다 끊어지고. 위원장 B씨는 몸싸움 끝에 현장을 벗어났지만 A씨와 그를 구하려던 50대 직원 C씨가 얼굴과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A씨가 평소 B씨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방화 원인을 특정할 수 없지만 최근 회사 내 횡령 사건 조사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닌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가 복구되는 대로 현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당사자를 입건해 방화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외래 거북들이 잇따라 도심 연못 등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람 손가락을 자를 정도로 무는 힘이 강한 늑대 거북이 청주에서 올해 처음 발견됐는데 포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시 성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연못입니다. 청주시 의뢰를 받은 전문협회 직원들이 수초를 모두 걷어내고 포획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거북이 3마리를 잡아냅니다. 거북이 잡았습니다. 붉은기 거북과 리버쿠터 모두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인공 연못인 만큼 누군가 애완용으로 키우다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국내에서는 천적이 없는 만큼 자라난 암생이 등 토종 거북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미 국내 집단 서식지가 확인될 정도로 자연에서 발견되는 개체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생태계에는 그런 상위 포식자가 없고 또 국내 생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확하게 규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달 초 같은 장소에서는 늑대 거북도 발견됐습니다. 시청 담당 공무원이 생태 조사를 나갔다가 목격한 겁니다. 늑대 거북은 사람 손가락을 자를 정도로 치악력, 즉 무는 힘이 강한데 오는 10월 생태계 교란종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불과 15마리만 발견됐고 올해 들어서는 청주가 처음인데 포획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요. 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르시는 분들은 끝까지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기르지 못하겠다 그러면 환경부 지침에 맞게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을 유기할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거북이 잡았습니다. 환경부는 관할 환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생태계 교란종의 경우 동물병원이나 자치단체를 통해 또는 자신이 직접 안락사를 시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과거 충청권에서 유일했던 충주 수안보 스키장 기억하시죠? 스키장 영업이 중단된 지 벌써 6년째인데 현장을 가보니 일대가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스키장과 리조트 건물에 얽혀있는 것들이 많아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치단체 등 기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1990년과 2000년대만 해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스키어들로 인기를 끌었던 충주 수안보 스키장. 경영난 등으로 사업자가 몇 차례 바뀌었고 결국 2017년부터는 운영이 아예 중단됐습니다. 벌써 6년째. 스키장 상황은 어떤지 직접 가봤습니다. 유스 호스텔 건물은 출입문이 그냥 열려 있어 내부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바로 옆 리조트 건물 앞에는 빛바랜 공과금 등 우편물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스키샵과 각종 편의시설이 있던 본 건물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렇게 음료 냉장고 여러 개가 사방에 널브러져 있고 입간판도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안에는 불이 났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바닥에는 산산조각난 유리조각과 스키 부츠가 헝클어져 있어 마치 폐허를 방불케 합니다. 그건 아쉽죠. 스키장이 있음으로써 해서 겨울에는 진짜 괜찮았어요, 그전에. 근데 지금은 뭐 하도 오래된 얘기라서. 이렇게 스키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이유는 뭘까? 우선 수안보 스키장의 경우 관광휴양형 개발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스키장 사업을 그대로 이어나갈 새 사업자를 모색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새 사업자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 일대를 변모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방안이 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안보 스키장이 여전히 충청북도의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어 등록을 취소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시설도 없어지고 스키장을 취소를 해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스키장 등록이 취소되면 나머지는 충주시 등 기관의 역할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바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 뒤 일대 경관을 확 바꾸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현재 한 투자자가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하루빨리 새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갈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로 통일하기가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잘 풀어서 우리가 수안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폐허처럼 변한 수안보 스키장을 탈바꿈하기 위해선 각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대수, 윤갑근 두 검찰 고위직 출신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후보 등록 결과 2명이 접수했다며 오는 22일 도당 대의원 650명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청주 상당구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불과 1.2%포인트 차로 2위에 그친 김영근 전 도의장이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경선 당사자인 이강일 후보의 부정선거 운동이 있었다며 후보 간 표 차이가 미세해 부정선거 운동이 당락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도당 선관위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일 중심의 성과 창출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소통 서포터즈를 발족했습니다. 이범석 시장의 1호 업무 지시 사항에 따라 꾸려진 소통 서포터즈에는 40, 50대 팀장 10명과 MZ세대로 표현되는 20, 30대 직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조직의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주시의회 임시청사로 사용될 북문로 일가 옛 KT 사옥의 리모델링 공사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한때 청석빌딩 부지에 시의회 독립청사를 지은 뒤 곧바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시청사와 의회청사를 분리 발주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임시청사 이전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공사는 내년 1월 의회 이전을 목표로 총 37억 원이 투입됩니다. 윤양택 충북대 총동문회장의 자진 사퇴로 새로 뽑게 된 충청북도 정책보좌관에 김진덕 전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임용됐습니다. 김진덕 정책보좌관은 충북경제교육센터 센터장과 한국인재개발협회 이사 등을 역임한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로 향후 김영환 지사 보좌와 정책 결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음성의 명품 복숭아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7월 미백 복숭아에 이어 8월 초 대옥계와 애천중도, 8월 중순 천중도, 8월 하순 황도가 잇따라 출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음성에는 1,945농가가 1,249헥타르에서 복숭아를 재배했습니다. 음성군은 복숭아를 비롯해 쌀과 수박 등 우수 농산물을 음성 명작이라는 공동 브랜드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산업현장 미세먼지 저감 기술지원센터인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가 오늘 청주 오창에 문을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275억 원이 투입된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는 산업 현장의 미세먼지 현장 실증과 저감 기술 개발 지원 등 미세먼지로 인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단양군이 여름 성수기인 다음 달 21일까지 30일간 주요 관광시설의 운영 시간을 한두 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누리 아쿠아리움과 만천하 스카이워크는 오후 7시까지 휴장 없이 상시 운영하고 도담 삼봉과 온달 관광지도 기존 오후 5시에서 6시로 연장 운영에 들어갑니다. 김영환 지사가 기존의 넓은 집무실을 직원들의 회의 공간으로 내주고 6평의 작은 공간을 집무실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탈권위 행보와 더불어 창조적 상상력이 살아 숨쉬는 도정 추진의 일환일 텐데요.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꾸준히 보여주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